과연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두고 10분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 이미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가져왔다? 이미 갖고 16강 왔다. 진출이면 할 거 다 했다. 네, 토트넘이 최근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토트넘이 최근에 보여주는 챔피언스 리그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들을 봤을 때는 16강을 진출한 것만으로도 이미 결과를 가져왔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냐? 물론 뭐 더 길게 얘기해볼 필요 없어요. 토트넘 경기를 이제 눈 감고 있어도 알잖아요. 그쵸? 다음날 아침에 안 보고 일어나도 토트넘이 어떤 경기했는지 대충 예상이 가요.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5-3-2 서가지고 다이어 한두 번씩 실수하고 그렇죠. 에메르슨 로얄 사쁘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미 마르세유전 때도 토트넘 점유율 36%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점유율 36%에 슈팅 허용 16개 코너킥 허용 9개 지금 슈팅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고 물론 빅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슈팅을 많이 날리는 거는 허용해준다는 거는 정말 토트넘에게는 문제가 있고 이 경기력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 경기도 사실상 요리스가 살린 거예요. 요리스의 선방 없었으면은 진짜 아슬아슬한 경기가 됐을 것 같다.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도 382개밖에 안 나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382개면 제가 K4에서 수석 코치 할 때 저희 팀이 기본적으로 패스 430개 이상은 하거든요. 한 경기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지 찬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82개라는 숫자를 보면서 콘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뭐 이겼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긴 해요. 뭐 패스 많이 하는 축구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쵸? 축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죠. 무조건 패스를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382개라는 거는 너무 불안하고 전반전에서 토트넘이 기록했던 골기대값 0.05입니다. 잠자라는 거네요. 0.05. 이게 무슨 말이냐? 토트넘이 마르세유전에서 했던 전반전에 100번 했으면은 5골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경기를 하면 5골이 들어갈 만큼 토트넘의 공격은 최악이었다. 이런 팀한테서 어떻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높은 위치를 기대하냐. 저는 이미 토트넘이 이 16강을 조 1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팀이 만나는지 또 봐야겠지만 11월 7일에 나오지만 이게 이미 16강을 조 1위로 돌파했다는 거는 토트넘이 이미 갖고 왔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그날 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라이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봤죠. 보고 있는데 전반전 하는 거 보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다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기를 막 집중하진 못했지만 경기를 보는데 이게 뭐야? 아니 막 세생이 오른쪽 백에 넣었는데 빌드업 할 때는 루카스 모우라가 오른쪽 백 자리 가서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저는 콘테가 약간 챔스만 나오면 더 전다는 느낌? 그러니까 전다. 원래 리그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성적을 내왔지만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챔스에서는 사실상 성적이 잘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토트넘에 오기 전까지 뭐 주벤투스나 뭐 인터밀란이나 첼시에서 12승 11무 11패야. 전적이 최악이잖아요. 최악인데 이번 토트넘을 보면서 또 다르게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마르세유 경기 보면서 난 이거 졌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골 기대값 없지. 그다음에 패스 숫자 적지. 그다음에 뭐 공격 자체를 못해. 그래서 이거 이제 지겠구나.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또 이거를 말도 안 되게 꾸역승을 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네 막 대진표 잘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8강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은 이게 뭐냐 축구를 꼭 잘해야지 이기는 건 아니거든. 잘해야지만 이기는 건 아닌데 그 마르세유 경기 가서 그 악조건 상황에서 어쨌든 슈퍼스타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도 그 경기를 말도 안 되게 호이베르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걸 보면서 이게 약간 뭐가 느껴졌어요? 그냥 이게 되려나? 되려나? 그러니까 우승은 못하지. 그러니까 우승은 안 되죠. 우승은 이 축구로 우승하면은 레스터시티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때랑 같은 느낌이죠. 레스터시티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스터는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이라는 거다. 기적이다. 기적이다라는 건데 그냥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절대 못 올라가. 높이 못 올라가. 콘테가 원래 못하니까 챔스에서 특히나. 근데 왜 자꾸 이 꾸역승을 하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콘테 감독님의 전술 재미없죠. 볼맛도 안 나죠.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3위 유지해 이상하게. 챔스 계속 좋아 유지해. 좋아. 그러니까 얘네 뭐야? 아니 너무 이기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만도 뭐 좋아졌다 그래도 0.59예요.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골기대 값이 1이 안 나오는 팀이에요. 그리고 일단 부상들이 워낙 많고.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6경기를 했는데 이 조 그룹에서도 이제 3승 2무 1패. 이게 사실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록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8골밖에 못 넣었어. 가장 중요한 게. 근데 8골이면 나폴리가 20골을 때려받고 있는데 지금 얘네 8골 넣었다니까. 8골. 이 말이 됩니까? 근데 6골이나 먹혔어.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2+2로 1등으로 올라간 거야. 근데 6골만 먹힌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 요리스가 미친 듯이 막아내니까. 빌드업은 못해도 미친 듯이 막아내니까. 근데 이 기록을 보면서 점유율은 이제 6경기 총 합쳐서 48% 정도로 가져가는데 나쁘진 않아. 이날은 최악이었지만 이것도 축구라는 게 한 경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운을 타고 토트넘이 16강 이상으로 가는 목표를 생각할 수도 있다. 갔잖아 벌써. 그래서 이거 대진표 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꾸역승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토트넘이 문도구님이 생각하는 토트넘이 갈 수 있는 이 만족스러운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족은 했죠. 만족을 했다 이미. 아니, 왜냐면 콘테가 애초에 챔스에서 성과를 내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16강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힘들게 만족은 한 거죠. 근데 그 이상을 왠지 해낼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콘테가 16강으로 만족은 하진 않을 거예요. 감독이니까. 그렇죠. 콘테는 분명히 막 4강 말로는 우승이라고 하겠지만 우승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절대 못할 이 축구로 나가서 결국에는 이 챔스는 뭐예요? 유럽에서 최고의 팀들이 나와서 만나는 공간 아닙니까? 그 최고의 팀들은 그 최고의 벽들을 맨날 부시면서 이거 밥 먹듯이 부시는 역할만 하는 축구를 하는 팀들이 나올 건데 야 이거는 이 벽이 과연 안 무너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땐 저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들을 데리고 저는 호이베르가 골을 넣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이베르가 이 경기 좀 아쉬웠거든요.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호이베르하고 벤타쿠르 요새 좋다고 쳐도 이 미드필더진과 이 수비진을 데리고 과연 토트넘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많이 올라왔다. 토트넘 팬 여러분들 지금은 왔다. 만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이고 비록 아스날 팬이나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이고 아스날은 챔스에 없으니까 저는 토트넘이 최대한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허나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이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16강이 만족스러운 축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골 에리어 안에서 7골을 넣고 그 많은 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8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7골이 박스 안에서 나왔고 한 골이 박스 밖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트넘 같이 이런 지루한 축구를 하는 팀들은 박스 안에서 나오는 골도 많아야 되지만 박스 밖에서 뭔가 중거리 슈팅,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 같은 골들이 적어도 2-3개는 이 8골 중에 2-3개는 냈어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라는 것부터가 다 머리로 내 골 넣은 거야. 그러니까 히샬리쇼 머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이게 잘 되면 안 되는 시즌이거든. 박스 밖에서 때린 거고 호이베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이번 건가? 이번 그 호박스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애매해. 카운터 때기였으니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치면 이 마지막 경기 때까지도 밖에서 슈팅을 해서 골 넣은 적이 없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일단 슬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그 수비 듀얼 같은 경우가 이 경기를 통해서 73번이 일어났어요. 태클이. 73번 중에 11개를 이겼대. 그렇게 수비만 존나게 하는 팀이 62개를 지고 11개를 이긴 거야. 그러니까 볼 경합을 굉장히 못하고 있네. 볼 경합을 이렇게 못했는데 11개 이겼는데 쪼리로 갔다는 건 더 갈 것 같다 왠지. 그러니까 토트넘이 저 수치가 많이 올라와야지 이 역습을 더 많이 한다는 중앙에서부터 갈 수 있는 건데 애초부터 너무 뒤에서 이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경합도 많이 이길 수가 없고 너무 틀을 지켜야 되는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합이 많이 없고 경합도 많이 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다. 저는 반대로 내려서 있잖아요. 토트넘이 내려선 게 그냥 어정쩡하게 내려있는 게 아니라 완전 내려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 있으면 공간이 어떻게 해요? 축소가 되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면 더 많이 이겨야 돼 태클을. 공간이 좁을수록 막 2대1로 들어가기도 하고 쌈 싸먹기 들어가고 하는데 태클을 이만큼밖에 못 이겼다라는 걸 보고 어떻게 근데 1등으로 나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긍정회로 돌리자면 유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유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8강은 가능하다.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구를 만나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6강 이상 돌파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과 더 동의하는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양심 어딨어? 드디어 여기 와서 첫 승을 했습니다. 자, 토트넘 16강 돌파 가능하다. 예 64%, 여기 이제 아니요 36%가 나오면서 토트넘 16강을 가능하다라고 투표하신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